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을 앞두고 대법원 관세 판결이라던가 또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일단 증시의 전망 어떨 거라고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대법원이 뭘 판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관세 판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이벤트들을 앞둔 좀 관망의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사실 또 증시가 어느 정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랠리를 펼쳤고, 그런 데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이런 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차익 매물의 증가,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뉴욕 시장의 막판 하락을 좀 이끈 어떤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언들이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죠. 뭐 이제 그 단독주택과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또는 방산업종과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종의 어떤 그 등락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시장에 다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언급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고 또 트루스 소셜의 저격글도 여럿 올렸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관련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걸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뭐 사모펀드라던가 부동산 관련주, 건설주들까지 좀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이게 또 단기적으로 소화할 만한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55%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경제고 물가예요. 근데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길에서 구실을 찾는 것이 이전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또 이제 떠넘기기가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기관 투자자들, 너네들이 주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바람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독주택 시장에서 지금 기관 투자의 비중은 1%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이들이 뭐 어떤 요번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누군가한테 좀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떤 그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고효율적인 포퓰리즘 카드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뭔가 지금 이제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한 책임 전가도 그렇고, 원래 이 부분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공화당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 쪽에서 제기를 하면서 이 이슈를 선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법제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미지수예요. 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가가 좀 지금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졌던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블랙스톤이라든가, 네. 블랙스톤이 어제 이제 급락을 했었고, 오늘은 지금 조금 뭐 프리마켓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블랙스톤과 더불어서 또 이제 많이 빠진 데가 뭐 인비테이션 홈스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선벨트 쪽입니다. 선벨트가 뭐냐 하면은 캘리포니아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미국 내에서 좀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선벨트 쪽에서의 기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이미테이션 홈스라든가 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블랙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들이에요. 네. 근데 이들의 비중이 선벨트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규모가 한 40%, 35% 이렇게 선벨트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번 어떤 조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들 지역들은 또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게 그 계산을 많이 한 저는 이 트럼프 네.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더 많이 빠지면 거기서 이제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리츠 관련주들은 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별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과하게 포장을 한 측면도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결국은 향후에 어떤 이런 중간선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겨냥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산이 좀 숨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 집 마련 이걸 또 아메리칸 드림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좀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표가 있고 나서 2시간도 안 돼서 이번에는 방산 섹터를 겨냥하는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방산 너네 설비 투자 열심히 해라. 열심히 개발을 해라. 그 전까지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한번 때렸고요. 병 주고 약 주기가 일어났습니다. 국방 예산을 1.5조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방산 섹터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발언이 지금 방산주한테는 거의 지옥 갔다가 천당을 가게 만드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야, 이게 과연 진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간섭이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배당을 하지 말라, 뭐, 또 임원들의 연봉을 갖다가 500만 달러 이하로 뭐 제한해라,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간섭이죠. 근데 그만큼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국방 예산을 뭐 이제 1조 5천억 달러까지 증액할 내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을 부를 때 뭐, 요새 그런 얘기들 뭐 우스갯소리로 천조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2천조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보면은 뭐 우주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이라든가 또 황금 함대라든가 구상이 아주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제 비롯된 어떤 이제 1조 5천억 달러 증액에 대한 요구는 그런 것에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과연 그렇다면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될까라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미 미국이 세계 2위에서 10위까지의 나라들의 합친 것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수입 있지 않냐 그러는데, 자, 작년 9월까지 관세 수입이 한 2천억 달러가 좀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국민들한테 2천 달러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면은 사실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돈을 끌어올 건데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가장 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제 미국만 군비를 증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비롯해서 방위비 늘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할 것이고, 결국 힘을 통한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또 서반구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가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간에 방산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뭐, 이제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군비의 증강이라는 쪽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각 나라들마다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 얘기 나오고서
미국 방산주들은 빠졌지만은 네. 유럽 방산주들 굉장히 좋았어요. 탈레스라든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라인메탈이라든가 우리나라 방산주 오늘 또 많이 올랐죠. 네. 결국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거는 방산 업종한테는 상당히 향후에 긍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기업들 사실상 국방 예산이 거의 90%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채권 시장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이전에 나온 보고서, 그러니까 요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구인 이직 보고서 우리가 졸트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구인 건수는 지금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번에 사실은. 그런 거 보면서, 고용이 정말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이 됐었고,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결국은 뭔가 해고도 없고 고용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지금 고용이 부진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대량 해고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또 신규 고용도 지금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지금 미묘한 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용의 부진이 이어지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래서 내일 이제 나올 고용 보고서의 지금 어떤 전망은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한 6만 5천 건에서 7만 건 정도 한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6만 4천 건이었거든요. 네. 이거보다는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보다 한 0.1% 정도 낮아지면서 4.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도가 나온다면야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그 예상치를 좀 미스한다. 오히려 그렇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향후의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일단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 번 이상을 할 것 같아요. 한 2번까지는 네.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11월 고용지표는 어떤 그때 셧다운 때문에 약간 반쪽짜리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12월 고용보고서부터 향후에 나오는 고용지표들이 이런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자료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페드워치 상에서는 동결을 우세하게 보고 있는데 네. 내일 발표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알파벳 1.8%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또 19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의 시총을 추월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또 궁금해서 오늘 투자 의견도 나오고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그대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파벳의 주가가 한 $380 정도 되면 추월을 하게 네,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 엔비디아는 네. 못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시총 오히려 그때가 되면 엔비디아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은 M7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요. 그나마 알파벳 정도가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나머지 아마존은 괜찮은데 비교적 나머지 주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의 올해가 좀 제가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M7의 어떤 그런 그 쏠림 현상이 좀 약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 헬스케어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막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는 자금의 분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F라고 지금 알파벳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AI 전략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행보가 상반되면서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7세대 TPU를 공개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까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12월 달에 구글 제미나이 3가 굉장히 또 호평을 받았어요. 거의 오픈 AI보다 더 좋다. 이런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애플은 사실은 지금, AI 경쟁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차세대 3의 그 AI 비서가 출시 예정을 됐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파벳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래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시총 1위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뭔가 괜히 아쉽네요, 제가 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 얘기를 해볼 텐데, 엔비디아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르면 이번 분기 내에 H200 수출을 승인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또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H200 승인을 해서 지금 말이 좀 약간 최근에 엇갈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뭐 승인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근데 결국 승인을 하더라도 저는 조건부 승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H200을 승인을 해주는 대신에 왜냐하면 지금 중국 내 기업들의 워낙 그 수요가 많고 안 해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중국 내 칩을 병행해서 쓰는 조건으로 아마 승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보면은 저는 뭐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댄스 같은 데가 지금 우선적으로 많이 좀 주문을 하고 있는데 뭐 그들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국 칩과의 병행 조건이 아마 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것이 작년에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이 중국 실적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이제 다시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는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의 측면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M7 중에 메타는 계속해서 좀 악재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0.4% 정도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 하향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800달러로 보고 있는 800달러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의견을 대표님. 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중국 상무부가 메타의 AI 스타트업인 마노스에 대한 인수조사를 착수를 했고 또 뭐 메타 지분을 정리하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겐하임 같은 데가 메타의 목표가를 875에서 800달러로 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차트를 보더라도 조금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메타가 이제 좀 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뭔가 여기서 이제 좀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 뭐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이는 주가는 조금 조정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 이야기를 들어봤고 실적 발표한 기업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채굴 기업이고요. 뭐 지금은 네오클라우드주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5.6% 강세 흐름인데요.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2분기 매출이 그 예상치가 보면은 한 8,80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1억 2,660만 달러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고 EPS가 원래 마이너스 1, 2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0달러, 그러니까 딱 맞췄어요, 0달러에. 그러면서 이 흑자 전환 가능하겠는데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